네, 이번에는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유의사항이라는 걸 통해,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전에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 분석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프라이머리 키는 좀 가볍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는 특히나 이제 그 자주 쓰이는 키값이기 때문에 그 효율이 좋아야 돼. 인덱스 효율이 좋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문자열보다는 이제 숫자가 좋습니다. 문자열보다 숫자가 아무래도 효율이 더 좋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내 코드 같은 그 사이즈 그 뭐죠 필드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좋죠. 큰 거보다는 아무래도 인덱스가 어,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볍게 가라는 얘기라는 것은 이제 길게 프라이머리 키 굉장히 길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아까 전에 필드 여러 개 너무 많이 섞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필드 하나가 너무 큰 그 데이터를 갖고 그 뭐죠? 그 뭐 길게 뭐 바 캐릭터 뭐 1000자리 뭐 이렇게 이런 프라이머리 키 예,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일단 프라이머리 키 자체의 크기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번호와 사원번호 등에 대한 고정관념 이렇게 써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주민번호가 앞에 그 숫자로 되어 있는 것 마이너스 뒤에 숫자로 되어 있는 것 보통 이렇게 표시하시죠. 예, 그런데 이 마이너스 하나 때문에 이것을 문자로 이렇게 전체를 문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예, 그 13자리가 되나요? 이게요? 14자리가 되나요? 하여튼 13자리의 문자열로 바꾸는데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도 사실 자주 검색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주 검색하게 되는 편인데 아까 얘기했던 숫자보다는 문자가 좀 인덱스 효율도 별로 안 좋습니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숫자로 바꿔버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 없애버려요. 그냥 숫자로 딱 이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 그 표시할 때만 이렇게 마이너스 중간에 삽입할 수 있죠. 예. SQL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 숫자지만 문자처럼 그 리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좋고 가끔 이제 그 요 숫자 필드가 너무 그 가끔 어떤 데이터베이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좀 숫자 필드 일반적인 보편적인 숫자 그 필드 숫자 형태 데이터 필드가 뒷자리 그 앞자리 뒷자리 합쳐서 13자리인가 되는데 요거를 그 감당 못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필드 두 개로 나눠서 숫자 집어넣고 나중에 뭐 조인해서 쓴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좀 그게 오바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고요. 사원번호 같은 경우도 뭐 000001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로 집어넣는다는 거. 꼭 사원번호뿐만 아니라 가끔 보면은 코드 같은 경우도 숫자로 가능한데 앞에 뭐 0000 채워갖고 그걸 문자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경우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뭐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숫자 1 해놓고 나중에 표시할 때만 정의 000이 필요하면 표시할 때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그 고정관념에 속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숫자로 필드를 바꾸면은 효율이 아무래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테이블 중복되면 무조건 역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거 너무 당연해요, 사실은. 이거는 반정규화 얘기예요. 반정규 얘기인데 그 아까 전 퍼포먼스 성능을 하려면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더 나을 수는 있는데 이걸 중복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복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중복하면 아까 전에 또 단점이 있었었죠. 이 퍼포먼스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원칙을 좀 하고 있냐면 테이블을 이렇게 쪼개서 이제 정교화를 했습니다. 근데 정교화하는데 반정교화 될 것 중에 하나 이제 이렇게 중복되면서 좀 퍼포먼스 올리고 시스템에도 큰 영향 안 주는 그 반정교화들을 생각해 보려면요. 주문 테이블 이게 이제 주문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 주문 테이블에서 월간 그 판매 현황을 찾아내고 싶어요. 만약에 그럼 그룹 바이 같은 거 써서 그 월별로 해서 쭉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매번 이것을 뽑아내려고 그러면 이 주문 테이블을 계속 스캐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퍼포먼스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별 통계 현황, 월별 판매 현황이라는 테이블을 하나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주문 테이블 바뀔 때마다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월별로 미리 세팅을 해놓고 조회할 땐 이것만 읽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그 논리적인 어떤 그 데이터의 구조고 이건 조회할 때만 쓰니까 특별하게 이 구조에 영향을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이 구조가 변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것이 영향을 바뀐다든가 이 구조가 바뀐다고 해서 이쪽에 그러니까 특히 이쪽 구조가 바뀐다고 해서 이쪽에 영향을 주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그 신경 쓰지 않고 뭐 반전기화가 굉장히 또 그 뭐 업그레이드 할 때 좀 안 좋다는데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단순히 조회용으로 만들기 위한 그 반전기화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신 요것을 다시 조회값을 가져와서 또 무슨 계산을 할 때 뭐 다른 거하고 섞어 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좀 약간 심각해질 수도 있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인데 반전기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테이블 분할과 통합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빈번하게 조인하는 그 테이블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너무 조인을 많이 해요. 이것들이. 예? 아이고 위에 있었네요. 화면에. 테이블 두 개로 나눠놨더니 이게 자꾸 빈번하게 조인을 해요. 그러면은 조인할 때 쓰는 퍼포먼스 비용이 많이 든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통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가 검토라고 썼던 이유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예. 통합을 하면 또 아까도 계속 반복이 되지만 이 정교와 비정교와 그러니까 반정교화에는 서로 그 양날의 검과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분할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인해야 될 경우가 적고, 그쵸? 테이블마다 사용 권한이 또 설정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예. 이, 뭐, 또 이런 경우, 뭐, 테이블, 그 어떤, 그, 하나의 테이블을 묶어놓으면, 이쪽은 권한, 이쪽은 권한이 좀 틀려야 되는 경우, 뭐, 사용자의 권한이 틀린다든가, 또는, 어떤 작업에서 락을 이쪽에 걸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얘까지 그,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을 때도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죠. 그쵸? 예, 물론 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그 테이블 통합의 장점, 아까 얘기했던 거 조회 공간, 뭐 이런 얘기들이니까, 단점, 확장성 침해, 예.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예, 이 두 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테이블은 반드시 서버 있어야 한다. 이거 웹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실 분들 되고, 그 델파이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DB 서버가 있으면 그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이든 뭐 3티어 환경이든 원격지 있는 데이터를 프로그램을 읽어서 어떤 처리를 하고 또 원격지 있는 데이터에다가 집어넣게 되겠죠. 그렇죠? 음, 이렇게 되는데, 우편 번호 테이블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우편 번호 테이블 데이터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쭉 가져와서 거기서 하나를 검색해서 선택한다. 예? 이거 매번 오픈해서 그 서버에서 가져오면 이거 그 트래픽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는 우편 번호 데이터라든지 코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자주 안 변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클라이언트 쪽에 그 클라이언트 환경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기서 써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뭐 그 단넷에는 스마트 클라이언트라고도 하고 그 보통 그 CS 환경에서도 자동 업데이트 프로그램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 업데이트 프로그램 쓸 때 우편 번호가 바뀌거나 코드 테이블 바뀌면 그쪽으로 클라이언트 쪽으로 저장이 되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퍼포먼스에 상당히 큰 유리한 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필드에 추가가 고려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자주 계산되는 필드, 뭐 음, 사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크게 저기 꼭 필드를 넣을 필요 없고 필드 안 넣는 것이 더 좋은데 주문 탭은 이런 경우 가끔 생기죠. 많이 생기죠. 예, 어떤 제품이 있고요. 수량, 예, 그리고 프라이스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두 개 곱하면은 이제 어떤 요 소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서브 토탈이라든지 이런 소개 값이 나오죠. 소개라는 필드는 안 만들죠. 그렇죠? 예, 중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거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셀렉트 해오면서 이 계산이 복잡해서요. 자주 계산이 되면서 복잡해서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계산해 오는데 서버가 느려지거나 퍼포먼스에 문제가 생기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예 필드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그냥 그 중복이 되지만 비정규해서 요 값들이 변할 때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걸 갖다가 조회해 오는 거.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플래그도 이거 거의 똑같은 일맥상통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약간 내용이 좀 중복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날짜 필드의 중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여기 설명을 그냥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매주 시작되는 유료 강좌,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을 하는데 매달도 상관없겠지만, 일단 매주도 있을 수가 있죠. 아니면 몇째 주에 시작하는 강좌라든지. 그래서 이제 주 단위로 뭔가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달력 있는 그 날짜 몇 월 며칠이 몇째 주에 속하는지 알 수 없죠. 예? 그렇잖아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첫째 그 뭐 1월 1일이 무슨 요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봐서 지금 보면은 몇째 주에 해당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일일이 매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달력 테이블을 만들든지 해서 그냥 요 그 며칠은 무슨 주에 해당된다. 세 번째 주에 뭐 4월에 세 번째 해당된다. 뭐 5월에 세 번째 뭐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그 달에 1일부터 체크하면 되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세팅을 해 놓고 그 값을 읽어 온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주로 이제 그 계산이 그뭐 이렇게 그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때 쓰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덱스 설계 시 유의사항 되어 있는데요. 그 한 필드 입력될 내용이 적으면 인덱스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 내용의 종류입니다. 내용의 종류. 그래서 성별 필드 같은 경우, 성별 필드 같은 경우는 남자 아니면 여자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종류가 그 필드에 들어갈 그 데이터의 종류가 작으면 인덱스를 걸어도 인덱스 효율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그 필드는 인덱스를 안 만듭니다. 데이터 양이 적으면 인덱스를 만들지 않는다. 이번엔 이제 종류가 아니고 그 데이터 양 자체가 적을 때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그 뭐 코드 테이블 중에 코드 테이블 중에 뭐 코드 값이 10개다, 20개다 하면 그 한 테이블 안에 레코드가 10개, 20개 이상 늘어나지 않죠. 그런 거 같은 게 인덱스 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이 많은 필드는 인덱스를 만들기 조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인덱스라는 것은요 그 내용이 변할 때마다 새로 정렬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 순서를 뒤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많은 필드는 인덱스를 걸어놓으면 퍼포먼스는 나빠져요. 그 변경될 때마다 인덱스를 다시 그 변경을 해야 되니까. 변경이 적고 검색이 많은 필드는 클러스터 생성을 고려한다.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적으로 이제 그 소팅 효과를 나타냅니다. 뭐 데이터베이스 내부적으로 뭐 같은 부류의 데이터를 같은 스페이스에 옮긴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검색을 더 빠르게 해줘요. 대신 변경이 많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 소팅까지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퍼포먼스 나빠지겠습니까? 그래서 변경이 적고 검색이 많은 빌드에 대해서 고려하는 겁니다. 변경이 주로 되며 배치 작업이 많은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인덱스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경만 하는데 그 뭐 조회는 별로 잘 안 해요. 뭐 그런 경우라면 인덱스가 오히려 그 득보다 해가 될 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 그 인덱스가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경우도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배치 작업 전에 인덱스를 삭제해 버리고요. 배치를 다 하고 한꺼번에 인덱스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치하는 도중에 이제 인덱스를 계속 갱신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결합 인덱스를 생성할 때는 검색이 많은 필드를 항상 먼저 쓴다. 그리고 결합 인덱스 생성할 때는 인덱스 효율 좋은 필드를 먼저 쓴다. 요 두 개가 어쩔 때는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결합 인덱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그 프라이머리 키 정할 때 그 출석부 경우 날짜하고요. 그리고 학번이 있었죠. 날짜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만 생각한다 그러면 365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번이 이제 몇 개가 될지 모르죠. 학생 수에 따라서 다르겠죠. 일단 첫 번째 원칙, 인덱스 생성할 때 검색이 많은 필드를 먼저 쓴다. 이게 출석부라고 그러면 출석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면은 학번 위주로 많이 검색할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몇 번 출석했고 결근했고 해서 어떤 뭐 점수에 적용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학번을 앞으로 내미는 것이 이럴 땐 좋다는 겁니다. 학번을 앞으로 놓고 날짜를 뒤로 해서 인덱스를 만들면 학번이 먼저 소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가 소팅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번으로 많이 검색하는데 이렇게 날짜 먼저 소팅했다 그러면 학번이 엉망이 될 수 있죠. 1일에 뭐 1번 학생, 뭐 1일에 2번 학생, 1일에 3번 학생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일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요것도 순서가 이렇게 엉망이 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여기 또 1번 학생, 여번 2번 학생, 3번 학생 이렇게 돼서 1번을 지금 보면은 1번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순서라고 볼 수 있지만 1번이 순서대로 여기 또 안 돼 있죠 여기는 그렇죠? 1번만 쫙 모을 때 뭐 소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거꾸로 이제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1, 2, 3, 1, 1, 2, 2, 3 뭐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번 위주로 찾기가 좀 쉽겠죠.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그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예.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그 검색이 많은 필드를 앞에 놓으면은 요 필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두 필드를 다 검색할 필요 없고 한 필드를 검색할 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됩니다. 예, 그게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인덱스 효율이 좋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아까 전에 여기 위에 있는 것 중에 그 대부분 그래요. 종류가 적다든가. 아까 전에 만약에 학생이 30명이다 그러면은 학번을 앞으로 내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학번의 종수 중에 작기 때문에 인덱스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날짜를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짜 인덱스를 정해서 그 365개 중에 하나 데이터를 걸러 놓고요. 그 다음에 30명의 데이터를 찾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 번 찾고 30번 중에 하나 찾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좋은데 거꾸로 하면요. 인덱스 거꾸로 하면 30개 중에 하나의 데이터를 찾고요. 인덱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365개를 또 검색을 해야 돼요. 이거 순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효율이 나빠져요. 그래서 개수가 많은 쪽이 아무래도 효율이 더 좋겠죠. 종류가 많은 것들이 효율가 더 좋겠고 그래서 그런 효율이 좋은 빌드를 먼저 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상반되고 있어요. 이렇게 30명이고 이게 365라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맞춰서 이제 그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판단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테이블에 5개 이상 인덱스를 생성하는 경우 상당히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테이블 5개 이상의 인덱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약간 좀 그 의심이 돼요. 예. 그리고 빈번하게 조인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필드 인덱스를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인할 때 어떻게 하죠? A 테이블에서 B 테이블 조인할 때, 요 A의 어떤 1번 필드, B의 뭐 1번 필드든 2번 필드든 그 값이 두 개가 비슷할 때,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조건문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죠. A의 그 필드 값, 지금 값을 B에서 찾아갖고 그것이 맞는 것끼리 이렇게 다시 결과 값을 만들죠. 예? 그럼 당연히 검색을 해야 되니까 인덱스가 있는 것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가 없으면 조인하는데 퍼포먼스 많이 그 좀 떨어지니까 그 생성을 하고요. 인덱스가 가해지는 필드는 그 가능한 널값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널값은 인덱스 효율이 상당히 나빠요. 그래서 널값이 없는 데이터들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인 시 유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인 시 유의사항에는 나중에 좀 그 글자를 좀 큼지막하게 뽑겠습니다. 이 카메라에 잘 안 보이네요. 어, 테이블 조인 시에는 그 레코드 수가 적은 것부터 조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100개의 레코드를 갖고 있는 테이블과 50개의 레코드를 갖고 있는 테이블과 10개의 레코드를 갖고 있는 그 테이블을 지금 순서 적은 것부터 하는데 많은 것부터 이렇게 하면요. 100번 중에 하나의 데이터를 찾아서 50개의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렇죠? 만약에 누락되는 게 없다면 그러면 조인하면 50개의 테이블 이렇게 해서 50개의 레코드가 나오겠죠? 100개에서 그럼 100번을 일단 검색해서 50개 나왔어요. 그러면 50개 나왔으니까 50개를 검색을 해서 그 10개의 필드를 만들죠. 그러면 100 곱하기 50에서 5000번의 루프가 도는데 거꾸로 하게 되면요. 10번을 돌아서 10개의 필드를 만들죠. 그렇죠? 10개뿐이 조인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최대. 그렇죠? 10개를 만들었고 그럼 또 다시 10개니까 10개를 검색해서 100개 중에 또 10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곱하기 10해서 여기는 100번 돌았고요. 여기는 5000번 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레코드 수가 적은 것부터 조인하는 것이 효율에 좋습니다. 그리고 다량의 테이블과 다중 조인이 필요한 경우는 클러스터 생성한다. 아까와 똑같은 겁니다. 조인 같은 경우는 검색이 많이 필요하니까 클러스터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같은 영역에 스페이스를 많이 그 이동이 돼 있기 때문에 필드들이 그 조인할 때 퍼포먼스 상당히 유리합니다. 검색 시 필드는 연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경우에 이제 조건문에 이거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요. 좀 그 카메라 가까이 갖다 대볼까요? 제대로 보이려나? 이게 좀 흐리게 보이네요. 예. 이 참. 예. 제가 쓰겠습니다. 서브 스트링 네임이라는 필드에 1,2 해서 류 이렇게 해서 셀렉트를 했어요. 웨어절이겠죠 여기는. 웨어 셀렉트 골뱅이 프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해서 했어요. 여태 앞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웨어에서. 그럼 뭐 그러니까 네임이라는 필드를 그 문자 2개만 잘랐어요. 한글은 2개가 한 문자가 2바이트니까 이렇게 해서 한 문자가 나오겠죠. 그럼 뭐 아무래도 보니까 성씨가 보통 이름이 이렇게 앞에 자리 그 한 자리인 경우 많으니까 한 자리 찾아갖고 뉴씨인 경우만 다 찾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이 name이라는 필드에 인덱스가 걸려있다 손치더라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계산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연산하지 말라. 계산을 해서 이거는 새로운 필드가 돼요. x라는 어떤 미지의 필드가 됩니다. 결과값을 가지고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값에 대한 인덱스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풀 스캐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예문도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요. 그래서 인덱스가 적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 무시하고 인덱스가 적용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 그대로 name like equal new 하고 난 다음에 퍼센트 하면은 뉴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를 다 검색하게 되겠죠. like 하고 난 다음에 equal을 왜 넣었죠? 예, 여기 오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요거 오타가 몇 개 발견되는데 좀 수정을 좀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조건문에 바로 필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필드죠. 그래서 인덱스에서 그 네임이 그 걸려 있는 인덱스를 가져와서 그 인덱스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검색 효율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검색 시에 필드는 검색 시에 필드는 연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필요한 숫자형 필드, 계산이 필요하든 안 하든 저 같은 경우 숫자형 필드는 무조건 0을 디폴트하는 버릇이 생겼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그 널 데이터가 들어가면 썸이나 에버리지 같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뭐 데이터에 그 얼마나 엄청난 숫자가 들어있든 손치더라도 무조건 널로 바뀝니다. 그거 아시죠? 예, 널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더라 하더라도 썸하거나 에버리지 하면은 널 값이 돼요.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디폴트를 제로로 하면은 그걸 썸하고 에버리지 할 때 그 널 값을 안 되고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셀렉트 할 땐 눈에 바로 보입니다. 그 널로 돼 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그거 체크할 수도 있고, 뭐, 이스널을 쓴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라든지 어떤 그 계산의 중간 값으로 그걸 사용하게 되면요. 그러면 계산의 마지막 값이 이상하게 나오고요. 그쵸? 이상하게 나오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기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그거를 찾느라고 애를 먹게 되는데, 그래서 아예 그 원천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숫자형 필드는 널로 잘 지정 안 하고요. 전부 디폴트 제로로 해서 그런 문제를 좀 피해 갑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약간 부족하고 그 또 이 뭐랄까 준비가 좀 덜 돼서 약간 좀 문제들도 좀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그 설계와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